네, 영상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했다고 해서 평검사가 이제 그 조금 했다고 해서 장관이 그런 SNS에 그런 글을 올린 것조차가 너무 경박한 짓이라고. 저는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국정감사도 끝났고 해서 장관님이 답변이 조금 태도가 변하실까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원조 친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적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추미애 장관도 잘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검사가 3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옮겨보면요. 80% 이상이 10년차 이하 평검사라고 합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공판부와 형사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는데 이 평검사들 상당수가 형사부와 공판부 소속 검사들입니다. 장관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일선 검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평검사들은 장관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검찰총장의 정치 중립을 어기고 초법적인 그런 그 발상을 하는 가운데 장관으로서 지휘 감독을 적기에 또 기뇨해서 긴박해서 정당한 장관으로서의 그 직분상의 권한 행사를 한 것이고요. 네, 장관님은 지금 대해서 정당한 활동을 했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장관님 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장관님 뭐 획일적인 그런 그 장관님 를 원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장관님 의견을 질의를 좀 개진한다면 들어보시죠. 네. 잘 소통하면서 또 개혁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하도록 할 책임이 또 저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말씀을 건요. 잘 유념하도록 장관님께서는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일선 검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평검사들 그리고 강화하겠다는 곳에 형사부, 공판부 소속 검사들부터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이 외쳐온 검찰개혁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선 검사들이. 그리고 이 평검사들의 어떤 그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 장관이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감찰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죠. 과거에 검찰 조직의 선배가 장관일 때는 아침 저녁으로 지휘를 받았어요. 실시간 지휘를 받고요.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러나 지금처럼 마치 기업에 있어서 사회이사가 필요하듯이 외부인의 눈길로 지금은 검찰이 과거에 그 나쁜 수사 관행 이런 걸 근절을 하고 새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장관님. 인권 감독관 법률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같이 조직의 선배가 아니라 또 다른 눈으로 검찰을 볼 수 있는 그런 법률가가 필요한 때이죠. 네, 그래서 장관님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신다니 제가 다시 충분히 여쭤볼게요. 검사들과 소통하면서 잘 해내겠습니다. 네. 자, 장관님. 지금 산 권력만 수사하라 이런 주문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산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강조되는 것은 산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검찰은 범죄를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수사라는 의미에서 산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해왔고요. 과거에 검찰 개혁이 계속해서 요구돼 왔던 것은 산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이런 비판을 들었고 그때마다 검찰 개혁이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물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도 단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산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또 한직으로 밀려나고 이게 너무나 노골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권력이 부패하거나 반민주적이거나 인권을 탄압하거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엄정히 감시하고 수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또 그 혐의자가 부인이다. 하는 것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까? 자, 그게 그럼 제가 얼마나 그 대목에서 한 번 부당했는지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자, 스스로도 공소장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자, 장관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딸의 표창장을 위조를 한 혐의죠. 네, 그렇다면 그것은 그 표창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학 전문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표창장 조작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정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공정에 반하고 이전에 공정에 그러니까 반하는 그 것이죠. 신분을 지위를 이용한 살아있는 권력이 제가 아닌 여쭤봤습니다. 거잖아요. 공정에 반하는 것이죠. 이거는 의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서류 아니겠습니까? 공정에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들의 인턴 경력서를 조작하는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또 그 일을 도왔던 사람이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채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형 범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공정 이전 그 단계부터 지금 부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됐어요. 권력에 그거는 대해서 상권력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살아있는 공정에 대한 것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또 민정수석 시절에 나타났던 의혹에 대해서도 상권력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권력과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게 공정과 상권력에 대한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안 됩니까? 상관이 없지. 민간인 시절 보면 대부분 안 쓰잖아요. 가만히 좀 계세요. 민간인 가만히 좀 계세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